자, 교재 272페이지입니다. 등기법의 가장 핵심이죠. 등기가 신청이 돼서 어떤 절차로 등기가 완료가 될 것이냐. 자, 제가 함정을 하나 팔 테니까 주의 깊게 듣고 함정이 빠지지 마십시오. 갑이 건물 소유자하고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억에 사고 팔기로. 을이 소유자가 되겠죠. 을이 소유자가 되는 시기는 계약금 치른 때입니까? 잔금 치른 때입니까? 그렇죠. 계약금 치르고 아무리 잔금을 치르고 물건을 인도받았을지라도 뭐하지 않으면 등기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을이 소유자 되려면 등기 기록에 이렇게 소유권 등기가 맞춰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등기가 맞춰져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저절로 나올까요? 아니 매매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누가 알 수는 없어요. 등기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이 등기소인데 등기소 알 리가 없죠. 그러면 등기소 가서 뭐 해야 되겠어요? 신청을 해야 등기가 나오겠죠. 자, 교재 272페이지 제1절 무슨 주의? 신청주의입니다. 자, 등기는 신청주의가 원칙인데 신청주의 원칙에서도 가장 많은 건 당사자가 뭐 하겠어요? 신청하는 겁니다. 자, 왜 당사자한테 맡기느냐? 그게 가장 사적 자체도 적합하잖아요. 자, 매매뿐만 아니라 소유권뿐만 아니고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에 가서 자기 건물을 담보로 1억 대출받았다 뭐 하죠? 저당권 설정하죠. 자, A가 저당권자 되는 시점은 은행 가서 계약서 쓴 때입니까? 아니면은 돈이 입금된 때입니까? 아니죠. 이때도 맺죠. 186조. 등기부상이 뭐 해야 돼요? 을구에 저당권 등기가 나와야 저당권이 발생되잖아요. 민법 186조 저절로 나오겠습니다. 역시 뭐 하겠어요? 신청하겠죠. 자, 교재에서요. 가로 2번 당사자 신청 거기다가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 이게 기본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자, 사적 자치가 지배되기 때문에 등기를 할지 말지는 누구 마음이요? 당사자 알아서 할 문제죠. 자, 거기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예외적으로 등기 신청 후 자, 칼라 들어갔죠. 원래는 뭐가 없다. 신청무가 없는데 예외적으로 있게 됩니다. 이건 다음에 보시고 일단 등기는 사적 자체로 의무가 없는 게 원칙이다까지 잡으시고요. 자, 또 하나 해보시면요. 갑의 부동산을 자, 여기 서울특별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럼 이때 서울시는 그냥 매매 당사자일 뿐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앞으로 이렇게 뭐 해야 되죠? 등기가 나와야 될 건데 자, 서울시장님이 직접 신청할 수는 없잖아요. 이때는 서울시장님이 여기에 우편으로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걸 뭐라는 거야? 강공서 촉탁. 자, 또 하나가 이 A라는 사람이 끝내 돈을 못 받으면 A라는 사람은 법원에 가서 뭐 하겠어요? 경매를 신청하겠죠. 자, 이때 경매를 신청할 때 법원이요.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리고 쭉 경매가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이 등기부상에 경매 등기를 갑구에 써주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3년 경매 진행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자, 여기 뭐가 나와야 돼요? 경매 등기가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때 법원이 뭐 하면 돼요? 신청. 이 말은 그렇잖아요. 이때 법원은 공권력의 주체이기 때문에 법원이 등기를 뭐 하는 게 촉탁을 합니다. 강공서 촉탁이라는 말은 촉탁이라는 단어는 어렵지만 강공서가 권리관계 주체이거나 또는 공권력의 주체일 때는 뭐 한다? 우편 송부로 해주면 됩니다. 물론 지금 전자 촉탁도 있지만 이렇게 강공서일 때 뭐라 한다? 촉탁인데. 자, 적어 보시고요. 강공서 촉탁은 신청지의 원칙입니까? 예입니까? 원칙이죠, 원칙. 그러니까 강공서는 신청이나 말 대신할 뿐이기 때문에 신청에 관한 규정이 여기는 그대로 준용이 됩니다. 당사자들이 할 때 신청서 내면 여기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촉탁서 이렇게 합니다. 얘도 어디까지는 강공서 의사표시 이렇게 한 겁니다. 예외는 여기가 있는 거죠. 신청지 예외인데 교재 오른쪽 보시면 신청지 예외 몇 가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자, 두 가지가 있거든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법원의 뭐에 따라 명령에 따라 할 수도 있는데 자, 쉬운 것부터 봐볼까요? 법원의 명령이란 말을 함부로 남발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자, 갑과 을이 등기 신청했는데 등기관이 이 등기 신청을 각하시켰습니다. 등기관이. 자,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법원에 뭐 하는 거죠?
왜 우리 등기를 안 받아줬습니까? 이 등기와는 잘못됐다라고 이의 신청하게 되면 판사가 읽어보겠죠. 판사가 읽어본 다음에 이 각하는 잘못됐다면 등기관에게 뭐 하겠어요? 명령을 내리면 등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주의할 점. 자, 교재 어디냐면 274페이지야. 가로 2번 법원의 명령인데, 자, 거기 이의 신청이나 동그라미 하시고 이거하고 좀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아까 제가 경매 개시 결정하고 경매 등기 나오는 건 법원의 명령이었습니까? 촉탁이었습니까? 대부분 법원은 촉탁을 합니다. 가압류 촉탁, 가처분 등기 촉탁. 그런데 자,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법원의 명령이라는 말이 나오려면 이 말이 꼭 깔려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등기관이 잘못했을 때 그걸 법원에 따지는 게 이의신청해서 법원이 잘못됐다면 뭐 하는 거야? 등기관에게 명령 내리거든요. 따라서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하려면 무슨 말이 깔려줘야 된다고요? 이의신청하는 말이 깔려줘야 되고, 따라서 이의신청하는 말이 깔리지 않았을 때는 그냥 법원 나오면 대부분은 뭐 하는 거예요? 촉탁 등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이렇게 확인 하나 하시면 되고요. 자, 다시 한 장 앞으로 와서 이제 등기관이 뭐 하는 거죠? 직권인데 거기다는 별표를 크게 하시고요. 매년 시험에 나온다고 봐야 되고요. 등기법이 좀 어려울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언제 직권으로 하냐 이걸 알아둬야 등기가 좀 쉬워집니다. 자, 거기 밑에 핵심 다지기 보시면 직권으로 하는 등기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때 나올 거지만 여러분들이 미리 좀 짐작을 하고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할 게 있습니다. 자, 먼저 쉬운 것부터 볼게요. 거기 세 번째 경정 등기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걸로 예를 들게요. A가 가격이 1억 빌려줬거든요. 그러면 등기도 얼마 나오면 1억 나오면 됩니다. 자, 여기다 이렇게 쓰겠죠. 사실은 금 1억 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0이 하나 빠져버렸습니다. 누구 잘못으로? 등기관 잘못으로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된 걸 바로잡는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경정 등기인데 원래 경정 등기 고쳐서 바로잡는 것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신청해야 되죠. 이거 누구 잘못이야? 등기관 잘못. 그러면 거기 경정 등기는 어디에다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누구 잘못으로? 등기관 잘못으로. 처음부터 등기가 잘못됐다면 경정 고치는 그때는 누가 고쳐야 돼요? 등기관이 직권 경정. 쥐가 잘못했으면 쥐가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금 1억 원 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바로 잡고 옛날 잘못됐던 건 뭐 하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쉬운 직권에 따른 등기입니다. 자, 그거 말고 이제 또 하나 본다면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첫 번째 점적이 있는 거죠. 자, 거기 가로 안에 가압류 가처분 경매 있죠. 자, 이건 다음에도 봐야 되지만 뒤에서 논점이 많다 보니까 미리 이거 하나 확인해 놓겠습니다. 몇 페이지 오시냐면 352페이지 보십시오. 자, 352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 핵심 다적에 등기 하나 보이시죠? 자, 그게 나오게 되면 가정을 보고 책에 잘못된 게 뭔지 찾아내십시오. 자, 갑이 건물을 신청했다. 187조 뭐 없이 등기 없이 원시치 들어가지만 처분하려면 뭐 해야 되죠? 보존 등기를 하고 처분해야 되죠. 자, 그런데 이 미등기 상태에서요. 자, 갑과 을 간에 채권 관계가 존재하셨거든요. 자, 우리 책에서 하는 대로 이제 가처분을 한번 봐볼게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인데 보존 등기 하고 뭐 해야 돼요?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데, 자, 매매할 때보다 집값이 오르니까 이분이 을한테 등기 넘겨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뭐 해야 되죠? 소송하는데 소송하기 전에 미리 뭘 걸어놔야 돼요? 가처분을 법원에 가서 신청합니다. 그런데 이때 법원이 가처분을 내려줄까요? 왜 문제냐면 지금 뭐가 없는 상태예요. 등기가 없잖아요. 자, 만약에 등기가 없다고 이 건물에 대한 가처분을 내려주지 않으면, 자, 이 사람이 소송에서 뭐 받아야 되는데 판결 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건데 이놈이 먼저 보존을 깨고 다른 놈한테 처분해버리면 나는 판결 받아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사집행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민사집행법에서요. 자, 법원은 비록 이 건물이 뭐이더라도 미등기더라도 직원을 보내봐라. 갔더니 건물은 없지, 등기는 없지만 건물이 존재한다면 가처분 결정을 내려줍니다. 자, 이 가처분 결정을 자, 등기소에 명령 내릴까요? 촉탁일까요? 촉탁이죠. 법원의 명령이란 말은 언제 쓴다고 그랬어요? 이의 신청이 있었을 때고, 이건 법원이 공권력의 주장이 되면 촉탁을 하죠. 자, 누가 이제 당황할까요?
그렇게 여러분이 대답을 못하면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누가? 등기관은 왜 당황하죠? 아니 등기도 없는데 이 등기에다가 이 건물에다 뭐에다 가처분을 써달라고 법원이 촉탁해 왔잖아요. 어쩌라고요? 그래서 이때만 하는 거야. 원래 이 보존 등기는 누가 해야 돼요? 얘가 신청해야 되지. 이때는 누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직권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촉탁받은 뭐에 대한 가처분 등기를 이렇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럼 저기서 왜 직권을 해준다고요? 이 사람이 이뻐서 해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채권자가 가압류나 가처분이나 경매를 집어넣었을 때 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써야 되는데 등기가 없으면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등기가 뭐 직권으로 보존 등기라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촉탁받은 가처분이기 때문에 가처분은 촉탁이고 이 보존 등기는 이걸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직권을 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봐보십시오. 그럼 여기 직권을 할 때 이때 접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기는 접수가 있죠. 법원이 편지 왔으니까 우편, 집배원이 갔다 오면 접수가 됐잖아요. 여기는 접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직권으로 등기하면 접수일자, 접수번호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우리 교조를 해보십시오. 자, 352페이지 갑구 순위번 1번 등기 목적 소유권 보존 접수일자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자, 수정액이죠. 수정액으로 접수를 지워버리시라고요. 그 접수 칸 밑에 있는 2008년 3월 3일 제 몇 호를 지우시라고요. 자, 다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등기에 접수란이 이렇게 비어있단 말은 직권을 했다. 반대로 표현하면 직권을 하게 되면 등기에 뭐 나오지 않는다. 접수일자, 접수번호 나오지 않는다. 자, 그리고 뭐라고 하나 썼느냐면 소유자는 누구예요? 이방원이.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 다음에 형광펜으로 그거 하십시오. 가처분 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2008년 3월 3일 등기했다. 이렇게 직권을 하게 된 뜻을 여기다 밝혀둡니다. 접수는 안 나오지만 직권을 하게 된 뜻만 밝혀두고요. 반면에 순위번호 2번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가처분. 얘는 접수일자였잖아요. 뭐가 있었으니까. 촉탁이 있었으니까. 자, 그러면 자, 이 말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경매를 법원이 결정하고 촉탁을 하게 되면 이걸 하기 위해서 등기를 받는다.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해줘라. 그래야 채권자 보호가 되는 거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요. 273페이지. 자, 첫 번째 소유권 보존등기. 이 그림이 떠올라야 됩니다. 자, 또 하나 미리 중요한 거 보겠습니다. 말소등기 보시면요. 말소등기에서요. 자, 여섯 번째 점정에 있는 거 밑줄 치면서 가보십시오.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그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 권리의 말소등기인데 이것도 미리 알아둬야 뒷부분이 쉬워집니다. 자, 옆에다 440페이지 써두시고 440페이지 한번 와보십시오. 자, 440페이지 와서 보시면 등기가 없죠. 자, 440페이지. 자, 위에서 네 번째 줄 가로 2번은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3번을 묶어두시고 다소 어려운 말이지만 이걸 하나 알아놓으십시오. 그래야 좀 뒷부분이 쉬워지거든요. 자, 갑이 땅 주인인데 이 땅을 A한테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A한테 무슨 등기를 해주죠? 지상권 등기를 해주겠죠. 혹시 지금 1, 2차 동시에 하시는데 민법을 물권법까지 안 들으신 분들은 자, 지난번에도 강조했습니다. 차라리 지금 물권법 안 듣게 되면 더 머리 아플 수가 있습니다. 등기법은 좀 멈췄다가 물권법 강의를 보거나 또는 책을 먼저 보고 오십시오. 그게 더 훨씬 효율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남의 땅 빌려서 지상권자인데 자, 지상권자가 땅을 사용합니다. 뭘 목적으로? 건물 소유나 공작물 소유나 수목 소유를 할 목적으로. 자, 이 사람이 나무 심으려고 땅 빌렸는데 나무 사다 보니까는 지료 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돈을 빌립니다. 자, B한테 가서 돈을 1억 빌립니다. 그럼 이 채권자는 당연히 뭘 요구를 하죠? 담보를 요구를 하는데 이때 먼저 이거부터요. 저당권을 설정을 하는데 이때 지상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고개를 깨우다신 분들은 정말입니다. 등기법 지금 들으면 어렵습니다. 5월 달에 가셔도 되고요. 민법 먼저 잡아야 됩니다. 지상권에 대한 저당권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자, 번호를 매길 때요. 1번 지상권에 대한 저당권 등기를 이렇게 할 건데 이때 번호를 2번 매기면 어떤 결과가 되어버리죠? 2번을 매겨버리면 이건 소유권에 관한 저당권인데 지금 이 사람은 소유권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관련성을 보여줘야 되겠죠. 자, 번호
이거 4번이라고 칩시다. 그럼 몇 번? 그렇죠.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래야 난 4번과 관련된 느끼다. 자, 이 상태에서요. 자, 전속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지상권 계약이 해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자, 순위번호 5번. 자, 말소 등기를 할 때는 언제나 주등기입니다. 몇 번 말소. 말소 등기를 할 때는 몇 번 콕 찍어줘야 됩니다. 자, 이 말소는 누구랑 누구랑 당연히 공동 신청해야 되겠죠. 말소 당하는 A가 뭐가 돼? 의무자. 말소되면 이익 받는 사람은 땅 주인 설정자에서 이렇게 공동 신청 이렇게 말소가 되겠죠. 자, 등기관이 이거 말소를 하려다 보니까 하고 나서 보니까 등기비 시체가 떴네. 제가 이렇게 이 말을 쓸 때는 늘 뭐가 따라 나온지 확인해 주셔야 된다. 자, 몇 번이 말소가 됐죠? 4번이 말소가 됐잖아요. 그럼 4-1번은 애미가 죽었으면 새끼는 죽어버렸잖아요. 누가 봐도 명백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뭐 하는 거야? 순위번 6번 몇 번 말소? 4-1번을 말소라는데 이런 것까지 굳이 또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뭐 하는 거야? 직권, 얘도 물론 빨간색입니다. 이렇게 말소한단 말이죠. 그러면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거기서 나온 부기등기도 뭐 하는 거예요?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주등기가 말소 신청으로 말소되고 나면 부기등기는 뭐 한다? 직권 말소된다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B라면 지금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렇게 편안한 얼굴을 지을 수 있을까요? 내가 뭘 담보를 했다고요? 지상권 담보를 했잖아요. 근데 지상권 말소할 때 지네들이 가서 말소했잖아요. 이게 말소되니까 내 등기는 내가 뭐도 안 했는데 신청도 안 했는데 사라졌잖아요. 열받아야 안 받아요. 이렇게 열받는 사람들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 이때는 이분의 뭐가 돌아야 돼요? 승낙서인데 그것도 여기다 도장 찍을 때 막도장 찍으면 안 되고 B에 뭐까지 돌아야 돼요? 인감증명서까지 첨부가 됐어야 됩니다. 그래야 등기관이 말소가 되고. 자, 그러고 나면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는 이유가 이미 뭐 돌아왔어요? 승낙서까지 돌아왔잖아요. 그것도 뭐까지? 인감까지. 물론 승낙 안 해주면 소송 걸어서 뭐 받아야 돼요? 판결은 받아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직권 말소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반대서 하면 이때 승낙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 말소 등기는 뭐 하는 거죠? 각하돼 버립니다. 이게 각하된단 말은 4번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자, 이 부분이 어려움에도 미래하냐면 이런 구조가 있다는 걸 알아놔야 여러분들이 등기 절차가 나중에 쉬워집니다. 4번 지상권에 대한 저당권 부기등기로 한다. 4번이 사라지려면 4-1번도 소멸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분의 뭐가 필요하다. 승낙서 인감증명까지 들어오면 4번이 말소 처리가 된다. 승낙서까지 들어왔으니까 이 부기등기는 등기에 뭐 하면 된다. 직권 말소 처리한다. 제가 이 말 쓸 때는 항상 그겁니다. 등기를 하다 보면 어떤 등기로 인해서 시체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시체는 누가 치운다. 등기관이 직권 말소한다고요. 자, 그래서 거기 440페이지 동그라미 1번, 3번 자 묶으시고 이해되면 되는 데까지 안 되면 안 되는데 그대로 그냥 남기시라고요. 자, 273페이지 오셔서 기타 직권에 따른 거 여러 가지만 나머지는 그때 나올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목차를 잡아보실까요? 등기가 나오는 방법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4가지잖아요. 왜? 당사자 신청, 강공세 촉탁, 등기관의 직권, 법원의 명령. 이 중에 제일 많은 건 역시 뭐겠어요? 당사자 신청이고 우리가 주로 배울 건 신청입니다. 자, 교재 274페이지야. 자, 274페이지 다시 오셔서 등기 신청 행위 나오죠. 거기 1번이 쭉 가는데 등기 신청 행위는 공법상 행위일까요? 사법상 행위일까요? 어디 가서 하는 거죠? 등기소라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이건 뭐가 돼요? 공법상 행위가 되죠. 자, 등기를 신청하려면 능력이 필요한데 자, 큰 2번 등기 신청 적격. 자, 이게 이제 민법상 권리 능력과 마찬가지인데 등기를 신청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적법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 말을 바꾸면 등기 명인이 되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느냐? 민법상 뭐가 있어야 된다? 권리 능력자가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민법 시간에 권리 능력자 크게 2번 누가 계시죠? 자연인과 법인이야. 자, 자연인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출생해서 마을 때까지, 사망할 때까지 권리능력이 가되니까 미성년자든 그다음에 뭐 피안정 후견이든 피성년 후견이든 전부 다 등기명이 될 수 있고 특히 누구도 될 수 있어요.
외국인도 등기명의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 가로 2번에 자연인 동그라미 1번 줄긋지 마시고 쭉 가시고 2번 외국인 동그라미 하시고 3번 태아에다 별표를 두시고요. 태아는 출생했어요, 안 했어요? 태아는 출생하지 않았죠. 태아는 등기명의 될 수 없다는 건 너무도 당연한 말이거든요. 근데 자, 문제가 되는 게 상수하게 하나서 문제가 되는데 정지조건설, 해제조건설 복잡합니다. 여기 태아는 일단은 별표만 쳐두시고 지금 따로 보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지금은 큰 틀을 잡아야 되는데 태아에 치중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태아가 왜 등기명의 될 수 없는지 상속 등기 안 되는지는 다음에 하기라고요. 오른쪽에 이제 법인 나와보십시오. 자, 법인 옆에서 써보십시오. 법인은 단체이면서 단체를 만들고 이것까지 해야 됩니다. 등기소 가서 설립 등기를 마쳐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인터넷 등기소 가서 보시면 등기부가 뭐 있던가요? 부동산 등기도 있고요. 법인 등기도 있고 동산 채권 담보 등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이 되려면 단체가 만들어지고 뭐까지 설립 등기까지 갖추면 자, 단어 봐 보십시오. 법에서 뭐 주겠다. 권리 능력을 주잖아요. 그러면 법인으로 뭐 하는 거예요? 등기명의 될 수 있다. 그럼 법인 뭐가 있을까요? 사단법인, 재단법인 여러 가지 있고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가 있어요? 현대 주식회사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법인 나올 수 있다고요. 여기 두 번째 줄에 뭐 공법인, 사법인, 영리법인 다 가리지 않고 자제간 단체로서 뭐 하면 설립 등기를 하면 다 법인으로 등기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단체는 단체인데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를 뭐라고 볼까요? 법인이 되려면 단체면서 설립 등기하는데 얘는 단체는 단체인데 설립 등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라는 거예요?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자, 여기가 만약에 설립 등기 해버리면 뭐가 돼요? 사단 법인이 돼버리고. 근데 단체는 단체인데 뭐 안 했다? 설립 등기 안 하면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러는 거죠. 사단과 재단의 차이가 뭐예요? 사단은 사람이 모인 단체고 재단은 재산이 모인 단체잖아요. 자, 이런 단체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정중, 문증을 많이 예로 들지만 자,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모임 잘 만든 사람도 드뭅니다. 민방위 훈련 2시간짜리 받고 나도 모임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뜻맞는 사람들끼리 자, 짜장면집 모이죠. 한 10명 모였습니다. 자, 누구 뽑아요? 회장님 뽑죠. 자, 그러면 총무 뽑죠. 총무가 이제 뭐 만들어요? 회칙 만들죠. 회칙이 무슨 내용 들어가요? 정기총 연재, 임시총 연재, 몇 명이 요구하면 할 수 있다. 회비는 얼마 나오잖아요. 자, 이게 바로 단체잖아요. 단체라는 게 꼭 어떤 형식을 갖추는 게 아니라 회장님, 대표자 있고 뭐가 있고 정관, 회칙 있고 구성원들이 있으면 바로 뭐가 돼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인데 우리가 제일 많이 되는 게 문중, 종중이죠. 문중 모임 만드는데 설립 등기까지 하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문중이 설립 등기를 해버리면 거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법인이 돼버리는 거죠. 설립 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런 문중이랄지 이런 모임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등기에 나올 수 있다. 뭐가 있습니까? 단체성이 있으니까. 특히 민법에서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총유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 6번 김혜김 씨, 삼연파, 한림공파, 종중 이렇게 종중도 등기명의 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자, 우리 책에는 언급이 안 되지만 뒤에서 나올 건데 하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 을인데 현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됩니다. 계약서 누구랑 써야 돼요? 대표자, 대표이사. 자, 근데 A라는 놈이 와서 대표이사라고 이야기한다. 이 사람 대표이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법인 등기 떼어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다는 대표자 이사를 써놓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등기에다는. 그런데 문중 땅이 매물로 나왔다. A가 와서 내가 이 문중의 대표자다. 자, 근데 문중은 뭐가 없다 그랬죠? 설립 등기가 없잖아요. 저희가 대표자는 어찌 알아요? 물론 뭐 명함 파서 들고 오면 명함 믿을 수 있어요. 명함 파는데 얼마 하면 돼요? 망명함이면 5,000원이면 파잖아요. 그래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걸 써놔야 된다. 대표자의 성명, 주소, 번호인데 지금 두 가지야. 법인도 등기부상 소유자 될 수 있고 문중도 등기명의 될 수 있는데 차이점. 법인은 설립 등기 떼어보면 아니까 대표자가 안 나오지만 법인 아닌 사단 누구도 나온다. 대표자의 성명, 주소, 번호도 나온다고요. 자, 근데 이거하고 비교할 게 이제 조합 봐볼게요. 조합. 자, 설립 등기 안 돼 있습니다. 단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
을, 병 세 사람이 모여서 뭐 하냐면요. 야, 각자 집에 가서 1억씩 가져와라. 3억 출자하자. 1억씩 출자해서 해서 우리가 이 빌딩을 사가지고 임대료 나오면 1년에 한 번씩 봉사활동을 하자. 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조합입니다. 자, 근데 조합이란 말은 여기에 이게 붙거든요. 계약에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교환 계약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조합 계약인데 조합 계약은 2인 이상이 모여서 공동 사업을 할 것으로 만들어진 건데 얘들은 뭐가 없어요. 단체성이 없고 뭐의 구속을 받을 뿐이에요. 계약의 구속을 받을 뿐입니다. 그럼 문제는 애들이 이 빌딩을 샀잖아요. 등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합은 뭐가 아니라고요? 단체성이 없으니까 조합 이름으로는 등기를 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때는 이거밖에 없죠. 조합원 전원의 이름을 올려놓는데 다시 민법이 필요합니다. 조합의 소유 형태는 뭐라고 보는 거예요? 합의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다는 뭐라고 쓰고 합의 이렇게 써줍니다. 자, 그러면 교재 6번 조합에서 자, 밑줄 칠마. 조합은 신청 역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등기는 누구 명의로? 전원 명의로 뭐한다? 합의 등기를 하던데. 그런데 자, 공유하고 합의의 차이점이야. 이분들은 계약의 구속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분의 처분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더라도 합의일 때는 여기 뭐가 나와서는 안 돼요. 지분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조합원의 이름만 쭉 나온다고요. 자, 그런데 거기 교재 가로 6번에 동그라미 2번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정비사업조합 밑줄 하시고 얘들은 조합일까요? 법인일까요? 말만 조합이지 실은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농업협동조합은 말은 조합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은 민법상 조합 계약에 따른 조합을 말하고 명의는 안 되는 거고요. 하지만 농업협동조합은 뭘로써? 법인으로서 되는 거죠. 자, 또 하나 읍면동인데 여기에 국가 지자체 나올 수 있죠. 여기에 뭐 서울시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나오는 수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 관악구 신림동 이렇게 나올 수 있겠느냐. 읍면동리는 법인격이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데 다만 거기 교재에서요. 가로 3번에 가로 5번에 동그라미 2번이요. 읍면동리는 나올 수가 없다. 다만 시골에 가면 무슨 네 동네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마을 앞에 있는 논을 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무슨 형태가 되는 거야?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췄다면 행정동으로서는 등기가 될 수가 없지만 뭘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는 명인될 수는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온 게 여기 학교가 나올 수 있겠느냐. 자, 여기에 관악고등학교 학교 이름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 이게 만약에 국립학교라면 누구 거예요? 소유자는 국. 공립학교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라면 학교 법인이죠. 뭐 학교 자체는 법인격이 없으니까 학교 명의로 나올 수가 없고 거기 7번에 2번 찾아내 보시면 국립학교는 국가 명의로, 공립학교는 지자체 명의로, 사립학교는 그 재단 명의로 등기한다고요. 이렇게 신청 적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아주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 잡아두시고요. 자, 페이지를 넘겨 보시면요. 자, 오른쪽 가셔서 277페이지. 자, 아까 이게 권리 능력이었고 그 다음에 비교되는 게 이 의사 능력도 뭐야 되고요. 있어야 되겠죠.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 누가 있죠?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이죠. 유아, 백치, 만취자. 만약에 등기소는 이분이 비틀비틀 취해서면 받아줘 안 받아줘요?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없으면 안 받아주겠죠. 자, 행위 능력도 있어야 되겠죠. 행위 능력자인데 행위 무능력자는 법정 대리인 동의가 있거나 법정 대리인이 대리해야 되죠. 행위 무능력자 세 사람 옆에다 써보십시오.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옛날 말로 한정치사한자, 피성년 후견인, 금치사한자. 표현이 바뀌었죠. 얘네들은 할 수가 없는데 자, 걔네들은 다음에 행위 능력을 좀 더 하시고 다음에 좀 더 보기로 하고 일단은 다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주는 게 원칙이다까지만 잡아두십시오. 그 밑에 진위성, 요식성은 각하사에 보고 오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신청 적격이 있는 사람이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 가지고 등기소 오는데 이제 혼자 오는 게 아니고 자, 277페이지 무슨 신청이죠? 공동 신청합니다. 이때 당사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등기에서 권리를 취득하시는 분, 이익 받는 사람을 등기 권리자. 등기함으로써 권리를 상실하거나 불이익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게 등기 의무자 그럽니다.
그런데 이 등기 권리자 의무자 왜 공동 신청하느냐? 이분을 참여시켜서 뭘 보장하기 위해서요?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요. 자,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지 말고 페이지 넘겨보십시오. 자, 페이지 넘겨 278페이지 아래쪽 보시면 표 있죠. 거기다 별표를 크게 하시고, 자, 네 가지 예를 들 테니까 나머지는 여러분 이제 거기다 응용을 해보십시오.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다. 갑과 을 간에 매매계약 체결했다.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등기가 나와야 되죠. 등기 나오려면 둘이 오라고요. 갑을 뭐라 하죠? 매도자 그래야 될까요? 매도인 그래야 될까요? 자, 신문이랄지 방송 리포터들 보면 대부분 매도자 그럽니다. 근데 자는 놈자자고 얘는 사람자잖아요. 그러면 자, 여러분이 중개업소 갔더니 중개업자 하는 말이 매도자 왔습니까? 이 말은 그냥 우리말로 풀어오면 판놈 아니 이 말이죠. 놈자자 쓰면 안 되고 뭐야? 매도인이고, 특히 민법 전문 보시다 보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 매도인의 권리 의무, 매수인의 권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근데 현장에 가보면 중개업자들이 그냥 뭐라고 많이 써요. 매도자 쓰더라도 여러분 따라가지 마시고 꿋꿋하게 뭐라고 해야 돼요. 매도인, 임대인, 임차인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매도자, 매수자 이렇게 표현 따라가지 마시라고요. 이분 매도인이고 이분은 누가? 매수인 둘이 가죠. 라고 표현하지만 등기에서는 이제 이분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등기를 신청했다. 등기를 마쳤다. 갑은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불이익받는 사람. 이분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등기 의무자. 반면에 등기를 마쳤다. 이분은 권리를 취득해서 이익 받으니까 이분은 뭐라고? 등기 권리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매매일 때는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 매수인 권리자. 그럼 바꿔볼까요? 증여했다면 증여도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소유권 넘어가잖아요. 왜냐하면 증여 계약이니까 186조잖아요. 자, 누가 의무자? 갑이 등기 의무자, 을이 등기 권리자. 갑을 뭐라고 불러줄까요? 증여를 한 사람, 증여자. 을을 뭐라고 할까요? 증여를 받은 사람, 수증자. 이렇게 공동신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등기가 맞춰지겠죠. 교재 나와 있습니다. 지금 거기 네 번째 보시면 매매일 때는 매수인 또는 수증자, 의무자는 매도인. 그 칸을 나눠놨으면 좋은데 일단 여러분 그렇게 보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요. 이 증여계약이 무효가 됐습니다. 물권행위 유인성, 무인성 기억나시죠? 증여계약이나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면 소유권 이전도 무효가 됐으니까 이 등기는 무효등기니까 이 무효등기는 뭐 해야 돼요? 없애야 되겠죠. 5번 등기를 한 번은 말소를 해야 되겠죠. 자, 말소 등기를 할 때 단독으로 공동으로. 단독이요. 지금 칠판에 제가 뭐 써놨죠? 공동 신청 써놓고 지금 설명인데 단독이란 말. 자, 그러면 단독이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자, 설명 듣고 앉았다 일어섰다 10번 하고 다시 강의 드립시다. 자, 단독. 이분이 단독. 자, 등기소에 단독으로 왔습니다. 갑이 왈. 이거 내 것이고 의뢰 등기는 무효니까 뭐 해달라? 말소해달라. 그러면 등기소에 근무하는 등기관이 물어보겠죠. 아니 을 앞으로 등기됐는데 네 거란 증거 어디 있냐? 내가 네 말 어떻게 믿냐? 했더니 갑이 증인을 두 사람 모시고 오는 거죠. 누가? 이 등기는 무효고 이건 말소해야 된다. 실제로는 누구 거다? 내 거라는 것을 누가 한다? 하늘이 알고 땅이 한다. 라고 하면 등기가 뭐라 하겠어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장난치지 마세요. 아니죠. 좋다. 나가 지금 돌을 닦고 있는데 하늘의 목소리가 아직은 안 들린다. 믿어주겠어요? 설령 이게 아무리 무효이더라도 이 등기를 말소하려면 뭐 해야 돼요? 공동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공동 신청 누가 의무자가 되죠? 말소 당하는 을이 뭐가 되고 이제 바뀌었죠. 의무자가 되고 말소되면 이익이 되는 사람은 갑이 뭐가 돼요? 권리자로 공동 신청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만 그러느냐? 자, 이 상태에서요. 갑이 얘한테 1억이라는 돈 빌렸으면 무슨 등기를 하죠? 저당권. 이렇게 저당권 등기가 나오려면 단독으로 공동으로. 공동으로. 왜? 내 부동산의 저당권 등기가 맞춰지면 불이익받는 갑, 저당권 설정자가 등기무자. 저당권 등기 나오면 저당권을 취득하는 저당권자가 뭐가? 권리자로 공동 신청해야 되는 거죠. 하나 더. 돈을 다 갚았습니다. 돈을 다 갚아버렸다. 이 저당권은 유효다 무효다? 아직 좀 빠른 감이 있죠. 187조죠. 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부종성에 따라서 말소 등기 없이도 소멸된다. 따라서 돈 갚는 순간 저당권은 없어졌으니까 이 등기는 없는 저당권을 나타내기 때문에 무효가 됐잖아요. 근데 이 무효이더라도 처분하려면 한번 말소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자, 이게 하더라 하죠. 1번 말소 등기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단독으로 공동으로. 자, 이번에도 단독이라고 하신 분들은 이제 앉았다 일어섰다로 하면 안 되고요. 푸시업 8,9표 패기 10번 하고 싶죠. 자, 그럼 단독이라고 하신 분들 이분이 온다고요? 누가요? 갑이 단독으로. 그러면 등기가 그랬죠. 아니 A한테 돈 갚았느냐? 갚았다. 네 말 어떻게 믿느냐? 이게 아무리 무효인 등기라도 등기관은 서류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뭘로 해야 돼? 공동으로 해야 돼. 그러면 이때는 누가 의무자가 되죠? 말소당하는 A가 의무자가 되고 이게 말소되면 이익은 설정자 갑이 뭐가 돼? 권리자가 되는 거죠. 자, 네 가지 사례에서 거기다 다 네 가지를 응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개념을 이렇게 잡아야 되죠. 자, 교재 어디로 올라오시냐면 278페이지 위에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다섯 번째 줄이야. 여섯 번째 줄 동그라미 2번 절차법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민법상 등기 권리자 의무자는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따지는데 이건 지금 이번에는 보지 마시고요. 민법은 나중에 비교하시고 여기서 기준 이거라는 거죠. 등기를 마쳤을 때 뭘 보고 따지는 거예요. 등기 기록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익받는 분을 등기 권리자, 권리를 상실하거나 권리에 불이익받는 분을 말하는 거예요. 등기 의무자인데 제가 설명할 때 제일 중요한 말은 사실 이거였죠. 뭘 보고 따지는 거예요. 등기관은 등기 기록만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을 받고 불이익 받더라도 어디에 나타나야 돼? 등기 기록에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등기 맞춰서 이익 받더라도 어디 안 나타나면 등기 기록에 안 나타나면 그 사람은 절차법에서는 당사자라고 할 수 없다고요. 이게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와의 차이점입니다. 거기까지는 좀 빠르니까 일단 등기 권리자 의무자는 이익 받는지 불이익 받는지가 어디에 나타나야 된다고? 등기에 나타나야 됩니다. 이익 받으면 권리자, 불이익 받으면 의무자. 이렇게 불이익 받는 의무자를 참여시켜서 뭘 보장하자? 진정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게 원칙이지만 시험은 또 늘 의외로 묻잖아요. 자, 오른쪽 큰 2번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의 특례 인정입니다. 자, 단독 신청인데 자, 단독 신청의 이유를 본다면 이미 다른 절차를 통해서 진정성이 뭐였다면 보장돼 있다면 단독 신청이죠. 자, 그게 가로 1번 판결이겠죠. 자, 그런데 판결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따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요. 또 하나는 처음부터 성질상 의무자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무자가 누구였죠? 불이익받는 사람. 처음부터 불이익받는 사람이 없으면 의무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뭐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파트너가 없잖아요. 그때는 당연히 뭐 하는 거예요? 단독 신청. 자, 페이지를 넘겨보십시오. 판결은 내용이 많으니까 이따 보기라고요. 페이지 쭉 넘겨보시면요. 284페이지야. 284페이지. 가로 2번 단독 신청에 따른 느낌인데 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1번 보존등기, 3번 부동산의 표시나 등기명의 표시 변경, 오른쪽 5번 멸실등기 세 군데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자, 이 사례를 봐봅시다. 자, 갑이 건물을 신축하면 얘는 187.5 없이 등기 없이 원시 취득하죠. 자, 그런데 처분하려면 뭐 한다 그랬죠?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자, 이때 하는 게 바로 무슨 등기예요? 최초라는 게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갑하고 이때 보존 등기를 할 때 뭐도 만들어요? 표제로 만들어서 자, 이게 만약 1층 목조 건물 70이면 소재 지번에 1층 목조 건물 70 이렇게 하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게 보존 등기잖아요. 갑은 이때 누구랑 갈까요? 누구랑요? 불이익받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때는 누구랑 같이 가자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아침밥 1층 먹고 뭐 하면 돼요? 핑이 무슨 말이죠? 자, 우리가 애들한테 심부름 시키면 애들은 호기심이 많잖아요. 자, 나이가 먹는다는 게 호기심이 떨어있는 거죠. 자, 애들은 자, 야 어디 가서 뭐 좀 사와라 그러게 되면 그것만 가보러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뭐하죠? 여기저기 둘러보고 호기심 생기면 심부름 목적이 뭐였는지 잊어버려 다니죠. 그래서 애들 보낼 때 그러잖아요. 야, 심부름 보낼 때 뭐 하는 거죠? 다른 데 들리지 말고 뭐 해라. 핑 아니 얼른 갔다 오라 그러죠. 자, 제가 등기법에서 이 말 쓰게 되면 바로 이겁니다.
자, 보존 등기를 하러 가야 되는데 의무자가 없잖아. 그러면 지가 아침밥 1층 먹고 마음 돼요. 핑하니 단독 신청하면 되죠. 이렇게 보존 등기는 의무자가 없으니까 단독이잖아요. 자, 이분이 이때는 서울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디로 이사했냐면 이분이 경기도로 이사했습니다. 그럼 뭐가 달라졌죠? 주소가 달라졌죠. 이때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냐면, 자, 우리 교재에서 거기 3번에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등기 밑줄 하시고요. 용어를 하나씩 잡아두라는 겁니다. 자, 등기법이 왜 나중에 어렵다는 말이 나오냐면요. 이 용어들이 낯설면 책이 읽혀지지 않잖아요. 지금은 1월이니까 이거 외우라는 거 아닙니다. 주소 바뀔 수도 있지. 그럼 이때 뭔가 등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때 하는 게 무슨 등기라고요? 크게 외쳐보십시오. 크게. 지금 도서관에서 인강 들으신 분들 크게 외치시면 안 되고 집에서 듣는 분들은 내 입술에 한 번 열려야 된다고요. 입으로 웅얼웅얼 하지 마시고요.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자, 등기 나옵니다. 1번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그다음에 번호를 매기는데 2번 매길까요? 사람이 바뀌진 않았잖아요. 그놈이 그놈이잖아요. 이렇게 하고 옛날 주소는 이렇게 지어주면 되겠죠. 이거 할 때 갑은 누구랑 갈까요? 그렇죠. 성질상 의무자 없으니까 뭐 하면 돼요? 단독 신청하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집을 짓고 살았는데 70제곱미터인데 건물을 증축해서 면적이 100으로 됐습니다. 근데 등기는 70이니까 면적을 100으로 바뀌었다고 등기를 해야 될 건데 이때 하는 등기를 뭐라고 하냐면 3번 제목 잘 따보십시오.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또는 부동산 변경 등기 그럽니다. 자, 이거 할 때 갑은 누구랑 갈까요? 권리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가 아까 등기 권리자 의무자 잡을 때 권리의 이익 불이익인데 얘는 사실에 등기잖아요. 누구랑 가면 돼? 갑이 소유자가 단독 신청하면 되잖아요. 아침밥 1층 먹고 핑하니 하면 되잖아요. 자,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대답을 않고 지금 수업에 집중 안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건물이 열받아서 건물이 불이 나버렸습니다. 건물이 불타버렸습니다.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등기는 있는데 뭐가 사라졌다고? 물건이 사라지면 생각해 보시면 물건이 사라지면 물건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돼요? 자, 이게 지금 분필이죠. 그럼 분필에 대한 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필이 사라져 버리면 분필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건물이 사라지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사라졌는데 등기가 남아있으면 이 등기의 객체가 사라졌잖아요. 이 등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기 무효 등기가 됐잖아요. 자, 이러한 무효 등기를 없애는 게 무슨 등기예요? 오른쪽 페이지 하세요. 5번이든가요. 멸실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멸실 등기를 하게 되면 전부 다 붉은 줄을 친 다음에 등기 기록을 폐쇄시켜야 됩니다. 등기를 더 이상 놔둘 뿔이 없잖아요. 이럴 때 하는 게 멸실 등기인데, 자, 이때 멸실 등기 할 때 갑은 누구랑 가겠어요? 이때는 이익 받는 사람이 없죠. 파트너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갑이 뭐하는 단독이네. 이때 갑은 아침밥 먹고 할까요? 그냥 할까요? 이 집이 10억짜리입니다. 10억짜리가 날라갔는데 이거 할 때 지금 아침밥 먹을 정신이 있겠습니까? 이때는 뭐 한다? 아침밥 안 먹고 단독 신청한다고요. 자, 그럼 제가 4가지를 했는데 우리 시험에 단독 신청하면 이 4가지는 중에 2가지는 꼭 써먹습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읊어보십시오. 1번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그 다음에 2번째 아래쪽 3번에서 부동산 변경 등기하고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그 다음에 오른쪽 5번 무슨 등기? 멸실 등기야. 반면에 거기 뭐 6, 7, 8번 이런 것들은 지금 안 봐도 됩니다. 강론해 볼 것들이고 잠시 했다가 판결에 따른 등기하고 상속 합병에 따른 등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